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나 좀 구해줘. 요양원에 갇혔어. 아들이 날 강제로. 문자를 읽고 깜짝 놀라 바로 회신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렸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하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7의 나이에 지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죠. 대학교 3학년 바리스타 꿈을 키우던 그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암 선고는 모든 계획을 바꿔놓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항암 치료로 야위어버린 어머니를 바라보며 하은은 가슴이 아픕니다. 한때는 활기차게 웃던 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네요.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한 후 하은은 출근 준비를 서둘러 합니다. 어머니, 오후에 간병인 선생님 오시면 제가 미리 준비해둔 죽 데워 드시고요. 약도 잊지 마세요. 퇴근하면 바로 올게요.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집을 나서는 하은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초가을의 아침 공기는 상쾌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군요.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친구들은 졸업하고 꿈을 쫓아갔지만 하은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모닝라이트에 도착한 하은은 조용히 문을 열고 불을 켭니다. 오전 7시 가장 먼저 출근해 카페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죠.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청소하고 우유와 시럽을 점검합니다. 커피를 내리는 일은 하은에게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꿈의 조각이기도 합니다. 하은아, 벌써 왔네. 카페 주인 박지영이 들어오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하은은 피곤한 눈가에도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계속해서 준비를 이어가네요. 지영은 하은의 성실함과 커피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사서 가게의 많은 부분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원두가 들어왔어. 에티오피아산인데 내가 한번 시험 삼아 내려볼래? 하은은 원두를 받아 향을 맡아봅니다. 와, 정말 좋네요. 꽃향기와 과일향이 어우러져 있어요. 오늘 손님들께 추천해 봐야겠어요. 그녀의 눈이 잠시 반짝이는군요. 아무리 힘들어도 커피 앞에서는 진정한 열정이 살아납니다. 카페가 문을 열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단골 손님들의 취향도 모두 외우고 있죠. 여기 아메리카노, 설탕 반 스푼에 우유 살짝 넣은 거예요. 손님은 놀라며 웃습니다. 어떻게 매번 기억하세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당연하죠. 매일 오시는데 어떻게 기억 못해요? 손님의 하루가 이 한 잔으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길 바라니까요. 잠시 한가한 틈을 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고 밀린 병원비 계산서를 살펴보는 하은. 숫자들을 보며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네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항암 치료비, 약값, 생활비. 벌써 카드 빚은 수백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하지만 하은은 다시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수요일 오후 모닝라이트 카페는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문득 카페 도어벨이 울리고 비에 젖은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검소한 옷차림의 노인과 젊은 남자였습니다.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이 맑았어요. 젊은 남자는 30세 정도로 단정한 차림새에 친절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어서 오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어떤 커피 드릴까요? 하은이 반갑게 맞이하자 노인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겠소? 여기가 처음인데 손님도 많고 분위기가 좋네요. 젊은 남자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카페라테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여기 자리 어떠세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하은은 정성껏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부드러운 라테를 내려 테이블로 가져가며 말했죠. 여기 아메리카노와 라테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에 딱 어울리는 따뜻한 커피예요. 노인은 한 모금 마시고는 감탄했습니다. 오, 맛있군.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윤하은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김윤재. 이 녀석은 내 손자 현우라네. 커피를 정말 정성스럽게 내리는구먼. 어디서 배웠소? 하은은 잠시 커피 이야기에 빠져들었네요. 대학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웠어요. 졸업은 못했지만 커피 내리는 일은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만남이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하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김윤재 노인은 거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손자 현우와 함께 혹은 홀로 카페를 찾았어요. 항상 같은 자리, 같은 메뉴를 주문하며 하은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은 양, 오늘은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 어느 날 윤재가 물었습니다. 하은은 놀라며 대답했죠. 어떻게 아셨어요? 늘 점심시간에 전화하는 모습을 봤다네. 표정이 항상 걱정스러워 보여서. 하은은 처음으로 윤재에게 어머니의 병환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어머니를 간병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일상, 끝없는 병원비 걱정에 대해서요. 윤재는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겠구먼. 하지만 자네 같은 효심 깊은 자식이 있다면 어머니는 이미 행복한 분이야. 그 말에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재는 하은을 더 각별히 챙겼어요. 가끔은 직접 만든 약과나 건강식품을 가져와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하은은 그저 다정한 노인네가 자신을 손녀처럼 여겨준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윤재가 카페에 오는 날이면 하은은 조금 더 밝아졌어요. 그의 이야기는 늘 따뜻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한 번은 현우가 혼자 카페에 찾아와 하은에게 말했죠. 할아버지가 하은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요즘 하은 씨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윤재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참 다정하시고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원래 남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으시거든요. 하은 씨는 특별한가 봐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 어느 날 윤재가 조심스럽게 하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내 80번째 생일이라네. 가족들이 작은 모임을 준비한다는데 내게는 하은 양이 내려주는 커피가 최고여서 혹시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줄 수 있겠나?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토요일은 카페에서 가장 바쁜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재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기꺼이 해드릴게요. 제가 특별한 원두도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윤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네, 하은 양. 현우가 주소와 시간을 알려줄 거야. 카페를 나서는 윤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은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늘 검소한 옷차림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윤재 할아버지가 어떤 집에 살고 있을지, 어떤 가족들이 있을지 말이죠. 하지만 그저 다정한 단골 손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라 생각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카페에 들러 하은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여기 주소와 약도 그리고 행사 시간이 적혀 있어요. 당일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하은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손님은 많이 오시나요? 준비할 원두량을 알아야 해서요. 30명 정도 오실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아주 중요한 분들만 초대하셨거든요. 현우는 조금 망설이다 덧붙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계세요?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정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고요. 현우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저 평범한 질문이라 생각했지만 현우의 눈빛에는 하은이 모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하은은 윤재의 생일 파티에서 내릴 특별한 커피를 구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손녀처럼 아껴주는 다정한 노인의 생일을 축하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 초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문이 될 줄은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토요일 아침 하은은 특별히 준비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를 가방에 넣고 집 앞에서 현우를 기다렸습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했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원피스와 가디건 차림이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하은의 아파트 앞에 멈춰 섰어요. 하은은 놀라며 차를 바라봤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현우가 내려 인사했죠. 하은 씨, 안녕하세요.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이런 차를 타고 오실 줄은 몰랐네요. 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차 안에서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윤재 할아버지가 살고 있을 집은 어떤 모습일까? 왠지 작고 따뜻한 분위기의 집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하은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정말 윤재 할아버지 댁인가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40년 넘게 사신 곳이에요. 차가 거대한 철제 대문 앞에 멈추고 경비원이 공손히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죠. 넓은 정원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나무들과 가을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대리석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우아한 유럽식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가 정말. 현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할아버지는 검소한 분이시지만 이 집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지으신 거예요. 할머니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몇몇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위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어요. 하은은 자신의 소박한 차림이 눈에 띄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꼈지만 현우가 안내하는 대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커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춰놨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과 각종 바리스타 장비들이 하은을 반겼죠. 하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 하은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평소에는 이런 장비들이 없었거든요. 그 말에 하은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하은은 파티장으로 나왔어요. 저택의 거실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앤티크 가구들. 이런 곳에서 그 검소한 옷차림의 윤재 할아버지가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곧 윤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하은을 발견하자 반갑게 다가왔죠. 하은 양, 와주어서 고맙네. 준비는 다 되었나? 네, 걱정 마세요. 최고의 커피로 대접해 드릴게요.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객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하은은 정성껏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을 대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하객이 하은에게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아, 김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그 바리스타군요. 정말 커피 맛이 일품이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김 회장님이 얼마나 당신의 커피를 자랑하시던지. 하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 회장님? 윤재 할아버지를 그렇게 부른다고?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강한 목소리의 50대 중반 남성이 윤재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우아한 차림의 40대 후반 여성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하은의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분이 제 아버지 김도진이시고 옆은 새어머니 서영주 여사예요.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으세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봤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억누르고 있지만 화가 난 것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날에 회사 직원들까지 초대하시다니 이미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려는 건가요? 윤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일에 누구를 초대할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네. 서영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이런 큰 모임을 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하은은 윤재의 눈빛이 갑자기 강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노인과는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었죠. 파티 중간 윤재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원그룹의 임직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은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성원그룹? 국내 최대 건설회사 아닌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자 현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성원그룹의 창업자이자 현 명예회장이세요. 그 말에 하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커피를 내려주던 검소한 노인이 사실은 제게 거물이었다니요. 하은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윤재는 하은과 현우를 서재로 불렀어요. 서재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중후한 앤티크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은 양, 오늘 와주어서 고맙네. 내 진짜 정체에 놀랐겠지? 하은은 아직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윤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를 있는 그대로 알고 싶었네. 내 이름 앞에 붙은 직함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윤재는 책상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사실 내가 자네들을 부른 데는 이유가 있네. 내 결심을 말하고 싶어서야. 현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결심이세요, 할아버지? 윤재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내게 남은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회사를 건강하게 정리하고 싶네. 성원그룹이 처음 시작할 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야. 하은은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윤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도진이는 이미 회사를 장악했지만 그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욕심이 너무 크고 직원들을 기계처럼 대하지. 이대로는 내가 평생 일군 회사가 망가질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뜻을 저도 존중합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재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 양, 자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네를 신뢰하기 때문이네. 몇 주간 지켜봤지만 자네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찾은 건 행운이었어. 하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기업의 내부 갈등에 자신이 왜 연관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서재를 나오는 길에 하은은 도진과 서영주가 복도에서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을 때 차갑고 적대적인 눈빛의 하은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은 침묵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할아버지는 정말 하은 씨를 높이 평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밤 하은은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준 다정한 노인이 재벌 총수였다니. 그리고 그가 자신을 신뢰한다니. 하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하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현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심하세요. 윤재의 생일 파티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 카페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가 앉던 창가 자리를 바라보곤 했죠. 현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하은아, 요즘 멍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박지영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병원비 생각하느라. 하지만 실제로는 윤재와 현우가 걱정되었습니다. 파티에서 본 도진과 서영주의 차가운 눈빛, 윤재의 결심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뒤섞여 하은의 마음을 무겁게 했네요. 열흘이 지난 어느 저녁 하은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하은 양, 나 윤재야. 나 좀 구해줘. 요양원에 갇혔어. 도진이가 날 강제로. 하은은 문자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회신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렸죠.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간병인 선생님 오시면 약 꼭 드세요. 하은은 서둘러 병원을 나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초조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윤재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성원그룹 김윤재 회장님 댁이 맞나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하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 회장님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가셨다던데. 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재의 문자가 사실이었던 거군요. 저택에 도착했지만 예상대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을 눌러보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가장 먼저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위님, 제가 아는 노인분이 강제로 요양원에 갇혔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하은의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원그룹 김윤재 회장님이요. 그 말에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성원그룹 김 회장님이요? 아, 그분은 최근에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가족들이 요양원에 모셨다고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은은 놀라서 반박했어요. 치매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2주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경찰관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진행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족이 모신 것이라면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가족분과 직접 연락해 보셨나요? 아들 김도진 씨와는 연락처가 없어요. 손자 현우와 연락해 봤지만 받지 않네요. 경찰관은 하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본인은 김 회장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그냥 회장님이 자주 오시던 카페 직원이에요. 그 말에 경찰관의 눈빛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카페 직원이 성원그룹 회장님의 가족 문제에 개입하시겠다고요? 하은은 당황했지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문자를 받았어요. 회장님이 도움을 요청하셨다고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문자 내용이라도? 하은이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주려 했지만 화면을 확인하자 충격에 빠졌어요. 문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요. 어제 분명히. 경찰관은 이제 완전히 지친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바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재벌 가족의 사생활에 경찰이 개입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치매 판정과 요양원 입소 소식인데 가족이 적절히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은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며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문자 기록을 다시 찾아봤지만 윤재의 문자는 정말로 사라져 있었죠. 누가 내 핸드폰을 해킹한 걸까? 혼잣말을 하며 걷던 하은은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윤재에 관한 최근 뉴스를 찾아봤어요. 정말로 일주일 전 기사에는 성원그룹 김윤재 회장, 치매 진단 후 요양원 입소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도진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죠. 아버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가족들이 합의하에 최고의 요양시설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주주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할아버지가 치매라고.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카페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가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윤재에게 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하은 씨, 나 현우예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위험해요. 내일 아침 6시 송파공원 벤치에서 만납시다. 이 번호는 일회용이니 답장하지 마세요. 하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현우의 소식이 왔네요. 하지만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연락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새벽 하은은 일찍 일어나 송파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윤재를 돕겠다는 결심만은 확고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약속한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 씨? 하은이 다가가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현우였지만 파티에서 본 그와는 달리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하은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할아버지 소식을 들으셨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강제로 갇히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우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일 파티 이후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강제로 진료받게 하셨어요. 의사를 매수해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한 다음 요양원으로 보냈죠. 제가 반대했지만 저도 감시받고 있어요. 하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 평온의 집이라는 고급 요양원이에요. 하지만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할아버지에게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고 있다고 의심돼요. 하은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단지 지분을 환원하겠다는 이유만으로.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가진 지분은 30%가 넘어요. 그걸 사회에 환원하면 아버지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죠. 게다가 최근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알게 되셨고 대화 중에 갑자기 멀리서 차 한 대가 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우가 놀라서 일어섰어요.
누가 따라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어요. 하은 씨,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 연락을 기다려요. 현우는 서둘러 반대편으로 사라졌고 하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어요. 윤재는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고 도진과 서영주가 그를 억지로 가두었다는 것을. 하지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을 상대로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해. 하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언론에도 이미 치매 판정 소식이 퍼졌으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단이 서고 있었습니다. 윤재 할아버지가 그녀를 신뢰했듯이 이제 그녀가 그를 위해 싸울 차례였습니다. 현우와의 만남 이후 하은은 윤재를 도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요양원을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더군다나 김도진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더욱 어려울 겁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중 하은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단골 손님 중에 평온의 집 요양원에서 일한다던 간호사 수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오던 그녀였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하은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죠? 요즘 일은 어떠세요? 요양원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청담동 평온의 집이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 좀 힘들어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시다고요? 혹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모집 중인가요? 수진이 하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네, 항상 구인 중이죠. 하은 씨, 혹시 지인분 중에 일자리 찾는 분 있으세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어요. 사실, 제가 관심 있어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시라 병원 환경에 익숙하고 간병 경험도 있거든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더 배우고 싶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여기 카페 일은요?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 요양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해서요. 추가 수입도 필요하고.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생각 같네요. 제가 원장님께 추천해 드릴게요. 하은 씨처럼 성실한 분이면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날 하은은 박지영에게 오후 근무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지영은 하은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오전 근무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수진의 도움으로 하은은 간단한 면접 후 평온의 집에 오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했습니다. 첫 출근 날 하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요양원에 들어섰어요. 고급스러운 시설과 정원이 있는 평온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눈에는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보안 시스템이 마치 감옥같이 느껴졌죠. 하은 씨, 오늘부터 3층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약물 투여와 식사 보조, 청소가 주 업무고요. 특별관리 대상인 VIP 환자들이 계신 곳이라 각별히 주의하세요. 수진이 하은에게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하은은 속으로 기대에 차 있었어요. 3층에 윤재 할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VIP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대부분 재벌가나 정치인 가족분들이세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특별 지시가 있는 환자들도 계시니 약물 차트를 잘 확인하세요. 하은은 이를 배우며 3층의 환자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명으로 되어 있어 윤재를 바로 찾기는 어려웠어요. 첫날은 그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집중했죠. 사흘째 되는 날 하은은 마침내 윤재로 추정되는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김정우라는 이름의 78세 남성 환자였죠. 다른 VIP 환자들과 달리 그의 약물 차트에는
안정제와 항정신성 약물이 과도하게 처방되어 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하은은 그날 저녁 약물 투여 담당을 자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김정호의 병실로 들어가자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윤재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파티에서 본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죠. 할아버지.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윤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약물 트레이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윤재의 약을 보니 정말로 과다한 용량이었어요. 주변을 살펴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한 하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약의 절반만 물에 타서 윤재에게 건넸죠. 할아버지, 약 드세요. 윤재는 기계적으로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은은 그의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저 하은이에요. 기억나세요? 카페에서 커피 내려드리던. 윤재의 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약물 용량을 줄이면서 윤재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어느 날 윤재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하은 양. 미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에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재의 눈에 조금씩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윤재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조절해주고 있지?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하은은 더욱 조심스럽게 윤재의 약물을 조절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들은 신입이라 능숙하지 않다고만 생각했죠. 점차 윤재의 정신은 맑아졌고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카페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현우가 다시 카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구석자리에 앉아 하은을 기다렸습니다. 하은 씨, 어떻게 됐나요? 할아버지를 찾으셨어요? 하은은 현우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요양원에 취업해서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심하게 약물로 통제당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현우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버지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서. 하은은 현우에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를 완전히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윤재를 구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변호사를 몰래 접촉하기로 했고, 하은은 계속해서 요양원 내부에서 윤재를 돕기로 했죠. 이틀 후 하은이 윤재의 병실을 찾았을 때 윤재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한 의식으로 하은을 맞이했습니다. 하은 양 고맙네. 자네 덕분에 정신이 많이 맑아졌어. 하은은 기뻐하며 윤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이곳에서 나가셔야 해요. 현우 씨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도진이 또 다른 방법을 쓸 게야. 증거가 필요해. 증거요? 윤재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내 서재 책장 뒤 금고에 USB가 있네. 거기에 도진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와 내가 위협받은 녹음 파일이 있어. 현우에게 그걸 찾아달라고 전해줘. 하은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도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어요. 도진 씨가 감시하고 있대요.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 비서 장 실장을 찾아가게. 그는 30년간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야. 비상 열쇠를 가지고 있을 거야. 성원그룹 본사 건물 17층에 있을 게야. 하은은 모든 정보를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현우 씨에게 전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윤재는 갑자기 하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은 양 조심해. 도진이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날 돕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위험할 거야. 하은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하은은 카페 근처에서 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윤재의 메시지와 USB에 대한 정보를 전했죠. 장 실장이라. 맞아요. 할아버지의 오른팔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은 씨,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구해야죠. 할아버지는 제가 알던 가장 다정하고 정직한 분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가두고 약물로 통제하는 건 너무 잔인해요. 현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은 씨,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하은 씨를 신뢰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음 단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현우는 장 실장을 만나 USB를 확보하기로 했고, 하은은 계속해서 요양원에서 윤재의 상태를 개선시키며 탈출 기회를 엿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하은이 윤재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윤재는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약물 효과가 많이 줄어든 덕분이었죠. 하은 양, 현우는 USB를 찾았나?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어요.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윤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다음 주면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도진이 내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해.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틈을 타서. 하은은 윤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할아버지를 구해드릴게요. 그날 퇴근길 하은은 카페 근처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하은 씨, 장 실장님을 만났어요. USB를 찾았습니다.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해외 비자금 계좌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와 할아버지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녹음이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기쁨에 넘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윤재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어떻게 요양원에서 나오게 할까요?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도진 씨가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윤재를 구출할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일이 틀에 박힌 듯 진행되는 가운데 하은은 윤재 할아버지의 약물을 조절하며 회복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하은을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관리자들이 갑자기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서영주가 갑작스럽게 요양원을 방문한 날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하은이 3층 복도를 지나던 중 우연히 서영주와 마주쳤는데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하은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직원인가요? 서영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2주 전에 오후 반으로 입사했습니다. 서영주는 하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전에 어디서 일하셨나요?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에서 본 적이 있다고 기억하는 걸까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아직 겸업 중이에요. 어느 카페죠? 하은은 순간 망설였지만 거짓말은 더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송파에 있는 모닝 라이트라는 곳입니다. 서영주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지만 하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 윤재의 병실을 방문했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어요. 하은 양, 서영주가 오늘 왔었지? 하은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윤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서영주는 도진보다 더 예리하고 위험한 사람이야.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곧 행동에 나설 거야. 하은은 윤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현우 씨가 USB를 확보했고 우리는 곧 할아버지를 여기서 모실 계획이에요. 윤재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은 양, 내가 걱정하는 건 나보다 자네야. 자네가 위험에 처하면 안 돼. 다음 날 하은이 요양원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장실로 불려간 하은은 차가운 표정의 원장과 서영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윤하은 씨, 당신이 이력서에 기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영주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간호 경험이 전혀 없으며 어머니의 간병 경험도 허위로 판명되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잠시 멈추고 하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김윤재 회장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었던 바리스타군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하은 씨, 환자 정보 유출과 거짓 이력서 제출은 심각한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윤재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영주의 승리에 찬 미소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하은은 즉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발각됐어요. 요양원에서 쫓겨났어요. 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걱정돼요. 이제 약물 조절도 못하게 됐어요. 현우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택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서재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계획이었어요. 정말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장 실장님이 비상 열쇠를 주셨고 아버지와 서영주는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하은은 걱정되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하은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득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생각났어요. 재미는 유명 시사 주간지의 기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기사를 쓰곤 했었죠. 하은은 결심을 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운 좋게도 재민이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재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은 씨. 무슨 일인가요? 하은은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요. 재민 씨가 기자시니까. 재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재와의 만남부터 요양원에서의 일, 그리고 방금 해고당한 일까지.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재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성원그룹 김윤재 회장이 강제로 요양원에 갇혀 약물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군요. 재민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도 있어요. 현우 씨가 USB를 확보했고 지금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재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특종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성원그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언론의 힘으로 김도진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재민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 USB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 하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하은 씨, 저택에 들어왔어요. 서재에서 더 많은 서류들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금고 안에는 갑자기 전화 너머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누구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 현우 씨. 하은이 놀라서 외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재민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현우 씨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저택에 들어갔다가 누군가에게 발각된 것 같아요. 재민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하은이 다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재민 씨, 우리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재민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기사 초안을 작성해 볼게요. 성원그룹 김윤재 회장의 의문의 실종과 요양원 감금설. 이런 내용만으로도 파장이 클 거예요. 이걸 김도진에게 보내서 압박을 가해봅시다. 하은은 희망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은 바로 기사 작성에 들어갔고 1시간 후 초안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김도진에게 전할까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재민은 자신감 있게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성원그룹 홍보팀장과 안면이 있어요. 이 기사가 내일 발행될 예정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도진이 직접 연락해 올 거예요. 계획대로 재민은 기사 초안을 성원그룹 홍보팀에 전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발행 예정입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입장을 밝히고 싶으시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연락 주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계속해서 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후 3시 재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도진 부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하네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만나야죠.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요. 안전을 위해서. 재민은 서울 시내의 유명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은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저도 꼭 가야 해요. 현우 씨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하니까요. 재민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하은의 결심을 보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뒤에 앉아서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게 있어주세요. 오후 4시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변장하고 재민의 뒤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김도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가득했죠. 재민 기자, 이런 황당한 기사를 내려고 하다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도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재민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증거가 있는 이상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보도입니다. 김윤재 회장님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왜 직접 나타나서 해명하지 않으시나요? 도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최고의 요양시설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이건 온전히 가족 문제예요. 그렇다면 간단하죠. 저희 취재진이 직접 김윤재 회장님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도진은 잠시 묵묵히 재민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투를 바꾸었어요. 좋아요,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모든 일은 제 아들 현우가 꾸민 일입니다. 회사 경영권을 두고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하은은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현우 씨는 윤재 할아버지를 정말 걱정했어요. 도진은 놀라서 하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알아보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 카페 직원. 요양원에 잠입했던 여자군. 자네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구만. 재민이 하은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좋아요. 내일 아침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은을 노려보았습니다. 현우는 지금 저택에서 안전하게 있으니 걱정 마시오. 다만 불법 침입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테니까. 도진이 떠난 후 하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죠? 현우 씨가. 재민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일단 내일 약속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김도진을 믿지는 마세요. 반드시 함정이 있을 겁니다. 하은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어요. 재민이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저희에게는 언론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우 씨가 확보한 USB 내용이 진짜 있다고 확신해요. 그 말에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증거만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우 씨가 체포되기 전에 증거를 어디에 숨겼을까요? 두 사람은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윤재 할아버지와 현우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과 재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약속 장소인 평온의 집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은 전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우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윤재 할아버지의 상태도 걱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도진이 어떤 함정을 준비했을지 불안했죠. 재민 씨, 정말 괜찮을까요? 재민은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주간지 편집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오늘 만남 내용도 녹음할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기사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서영주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 달리 공손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서 오세요, 재민 기자님. 그리고 서영주가 하은을 노려봤습니다. 윤하은 씨도 함께 오셨군요. 재민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김윤재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서영주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요양원 내부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하은은 초조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윤재 할아버지가 어떤 상태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약물을 다시 많이 투여했다면 할아버지는 다시 의식이 흐려졌을 거예요. 서영주가 한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문이 열리고 김도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윤재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하은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 축 처진 어깨. 분명 약물이 다시 강하게 투여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도진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은과 재민을 바라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 시사지 현대의 시선의 재민 기자입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재는 멍한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아버님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대화가 어렵습니다. 재민이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장님,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 것이 본인의 의사입니까? 윤재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타까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진이 재민을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아버님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요양원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 도진과 서영주가 놀라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곧 문이 활짝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곧장 윤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장 실장님. 하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윤재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 명의 변호사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경찰관들이 서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서 있는 현우였습니다. 그는 약간 지쳐 보였지만 다치지는 않은 듯 했어요. 현우 씨. 하은이 반가움에 외쳤습니다. 도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아버님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장 실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진 부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진단과 법원의 임시 후견인 지정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서영주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죠? 장 실장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허락했습니다, 서 여사님. 김현우 씨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회장님이 부당하게 의학적 처치를 받고 있다는 충분한 의심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은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체포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경호원들에게서 도망쳤어요. 곧바로 장 실장님과 만나 USB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윤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에게 과도한 양의 항정신성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즉시 해독 처치가 필요합니다. 도진이 항의하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김도진 씨, 노인학대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서영주는 격분하며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이런 배신을 하다니. 내 할아버지는 정말 치매야. 내가 조작한 거라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주야, 그만해. 모두가 놀라서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진 것입니다. 윤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치매가 아니야. 내가 강제로 약을 먹인 거지. 그리고 도진아, 회사 자금 횡령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윤재는 장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증거는 USB에 있네. 횡령 자료와 녹음 파일, 그리고 내 강제 입원 과정까지. 경찰관이 도진에게 다가섰습니다. 김도진 씨 혐의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도진과 서영주는 저항할 틈도 없이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윤재의 해독 치료를 시작했고
장 실장은 모든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요. 하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아까까지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았는데. 윤재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하은 양 덕분에 몸이 약물에 적응했던 거야. 내가 약을 줄여줬던 기간 동안 내 몸이 저항력을 키웠지. 오늘 아침에도 의식은 있었어. 다만 연기를 한 거였어. 도진이가 모든 걸 털어놓게 하기 위해서.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재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은 양,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네. 현우도 하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은 씨, 정말 감사해요. 하은 씨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재민이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메모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특종이군요. 재벌 3세의 용기와 바리스타의 정의로운 투쟁. 멋진 제목이 될 것 같네요. 윤재는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려고 했습니다. 장 실장이 그를 도왔어요. 회장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우선 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전에. 하은 양과 현우야, 내 서재로 같이 가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응급처치를 받은 후 장 실장의 차에 탑승해 저택으로 향했어요. 하은과 현우 그리고 재민도 함께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윤재를 맞이했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서재로 올라갔고 모두가 그를 따랐어요. 서재에 들어서자 윤재는 책장 뒤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여기. 그는 서류 뭉치와 함께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네. 성원그룹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야. 윤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회사 지분 30%를 직원복지재단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이었어요. 난 이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길 바랐네. 도진이 아닌 현우가 이 뜻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어. 하은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재의 선한 의지와 결단력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어요. 현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 꼭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성원그룹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 회장님, 이 계획을 기사화해도 될까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이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때야. 그날 저녁 하은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어머니는 딸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하은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런 용기를 내다니. 하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윤재 할아버지께서 엄마의 치료를 최고의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분이 정말 감사하구나.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고 윤재 할아버지는 자유를 되찾았으며 그의 선한 뜻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하은 씨,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께서 하은 씨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하세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가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은은 기대와 설렘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에 따스한 가을 오후 서울 강남의 새로운 카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에는 더 레스트 10이라는 이름이 세련된 글씨체로 적혀 있었죠.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커피 향이 방문객을 반겨주었습니다. 윤하은은 긴장된 표정으로 카페 구석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녀의 카페 오픈식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죠. 김도진과 서영주는 횡령, 불법 감금, 노인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원그룹은 큰 위기를 맞았지만 김윤재의 복귀와 함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재의 계획대로 그룹 지분 30%는 직원복지재단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하은아, 긴장하지 마. 모든 게 완벽해. 뒤에서 다가온 어머니의 목소리에 하은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윤재의 도움으로 최고의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떨려요. 내 인생 첫 카페인데. 어머니가 하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 커피 맛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미 많잖니.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레스트 10은 윤재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지만 하은이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손으로 성공시키겠다는 약속이었죠. 윤재는 초기 자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하은이 직접 경영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김윤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김현우와 장 실장, 그리고 성원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따라왔어요. 하은 양, 오늘이 그 특별한 날이구만. 윤재는 예전의 건강을 거의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은 반갑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카페 오픈을 축하해 주시다니. 윤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자네가 꿈꾸던 그대로네. 멋지구만. 현우가 다가와 하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정말 멋진 카페예요, 하은 씨. 커피 맛이 기대돼요. 하은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현우와의 관계는 특별한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어요.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죠. 오픈식이 시작되고 하은은 첫 번째 커피를 윤재에게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로 내린 특별한 핸드드립 커피였죠. 할아버지, 이 원두는 제가 처음 카페에서 일할 때부터 꿈꿔왔던 최고급 원두예요. 할아버지께 첫 잔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윤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참 맛있구만. 이 향기, 이 맛. 자네는 진정한 재능이 있어.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은 그제야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힘겨운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가 이제 자신만의 카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오픈식 중간에 윤재가 갑자기 일어나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재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성공과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갇혀 있을 때 저를 구해준 것은 거대한 부나 권력이 아니라 이 젊은이의 용기와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하은을 가리켰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윤하은 양은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저를 도왔습니다. 그것도 단지 제가 자주 찾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이런 정직함과 용기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윤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자 현우가 이런 가치를 함께 나누며 성원그룹을 이끌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현우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지명합니다. 현우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는 계속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특별한 카페 더 레스트 10이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정직과 따뜻함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은 양이 내리는 커피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도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모두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윤재에게 다가가 포옹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윤재는 하은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하은 양. 내 노력과 용기가 이뤄낸 거야. 난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지. 오픈식이 끝나고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하은의 커피 맛에 감탄했죠. 특히 재민의 기사 덕분에 하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조금 줄어들었고 하은은 잠시 쉬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밖에 나와 볼래요?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우를 따라 카페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을 반겼어요. 오늘 정말 축하해요. 꿈을 이루셨네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직 믿기지 않아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 사실 제가 할아버지의 회장직을 물려받는 것도 꿈만 같아요.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하은은 현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현우 씨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나네요. 현우가 하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응원하고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하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현우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네, 물론이죠. 저도 현우 씨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손이 더욱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손님이 너 찾아. 하은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카페로 돌아오자 윤재가 출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난 이만 가봐야겠네. 첫날부터 너무 오래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하은이 다가가 윤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도 오실 거죠? 제가 특별한 블렌드를 준비해 놓을게요. 윤재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매일 아침 자네가 내리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내 새로운 낙이 될 것 같네. 하은은 윤재를 배웅하고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공간,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이 공간을 둘러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가 다가와 하은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은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뤄냈구나. 하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밤이 깊어갈수록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하은은 혼자 남아 카페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내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점차 나아지고 있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며 현우와의 특별한 인연도 싹트고 있었죠. 하은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마지막으로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더 레스트 10은 단순한 카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생의 모든 순간, 마지막 한 모금까지 소중히 여기겠다는 그녀의 다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더 레스트 10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은이 내리는 커피의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은 그곳의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윤재는 약속대로 매일 아침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에 앉아
하은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리고 현우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카페를 찾아와 하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은은 카페 앞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커피 한 잔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더 레스트 10에서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 글귀처럼 하은은 자신의 커피로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매일 아침 윤재 할아버지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미소 짓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죠. 인생은 마치 커피와 같다고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쓰고, 때로는 달콤하지만 그 모든 맛이 어우러져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 하은은 이제 자신만의 특별한 향기로 세상에 행복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처럼 하은의 미래도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